네, 안녕하십니까. 서범석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외대부고 입시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올해 입시는 어떻게 될런지 한번 예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자, 바로 시작하죠. 2021학년도 서울대 고교별 신입생 순위를 보면 용인 외대부고가 이제 전체 중에서는 이제 3위를 차지했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중에서는 예년과 같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2위가 하나고 3위가 대원외고 이런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몇 년째 이제 비슷한 패턴이 이제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되고 2021학년도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3개 고등학교를 빼고는 전부 이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몇 년째 답보 상태인데 이런 이유는 명확하죠. 크게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학령 인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대입에서도 지방의 많은 대학들이 이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정원 미달 사태가 이제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겠죠. 그 2025년으로 예고된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가 아직까지 이제 명쾌하게 이제 결정이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세부 경쟁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전국 단위 일반 전형이 이제 2.43대 1, 사회통합 전형이 1.53대 1이었고요. 특이할 점은 이제 용인 지역에서 사회통합 전형에서 이제 그 미달이 나왔습니다. 자, 외대부고뿐만이 아니라 많은 외국제고 자사고에서 사회통합 전형에서 이제 미달이 이제 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혹여 내가 거기 이제 해당하는지 아닌지 좀 꼼꼼하게 한번 전형 요강을 들여다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추가 모집을 진행을 했죠. 많은 외국제고 자사고에서. 자, 그럼 이제 2022학년도 경쟁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뭐 학령 인구 문제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계속 이제 갈 것이고, 이 문제가 있는데 이제 외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 최근에 이제 1심 법원의 판단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해운대구는 이제 작년에 이제 위법하다,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왔고요. 세화고와 배재고에서는 역시 올해 자사고 취소는 위법하다라는 이제 1심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1심 법원의 판단이잖아요. 2심, 3심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런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가 2025년으로 예고된 또 다른 어떤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이제 고교학점제가 이제 모든 고등학교에 이제 전면 도입된다는 것인데 이 이슈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만큼 다소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쟁률도 그렇게 올해 뭐 그 최종심 판단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년과 비슷한 수준 혹은 소폭 하락된 수준으로 경쟁률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외대부고 면접을 보시면 외대부고 면접 특징이 뭐 작년과 같은 것이 있었고 작년과 이제 달랐던 것이 있습니다. 똑같았던 것은 이제 자소서 추출 개별 면접 문항만으로 면접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책상 위에 이제 계속 몇 년째 똑같이 이제 면접 문항지가 이제 비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달랐던 점은 이런 겁니다. 그뭐 체감상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길고 어려운 어떤 개별 면접 문항의 개수는 이제 줄지 않았나. 그래서 개별 면접 문항의 난이도가 다소 조정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줌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이제 그 면접이 이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이제 노트북 어떤 비치 상황에 따라서 좀 재밌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면접관이 이제 한 명만 보일 수도 물론 이제 세 명이 다 앉아 있긴 하지만 한 명만 보일 수도 있었고 뭐 어떤 방에서는 이제 그 세 분의 면접관이 다 보이는 그런 면접방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좀 당황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면접 방식 구체적으로 이제 면접 시간이 이제 변경이 된 거죠. 예년에는 이제 총 15분이었습니다. 개별 면접 문항 3개랑 추가 면접 문항까지 합쳐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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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합 15분이었는데 그 올해는 그러니까 2021학년도는 면접 전일에 이제 문자가 이제 공지가 된 거죠. 부랴부랴 이제 공지가 됐는데 면접 시간이 대폭 줄었습니다.
1번 문항에서 이제 4분 정도 답변을 하고 2, 3번 문항은 2분, 2분, 그래서 도합 8분이었고 추가 질문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랴부랴 공지가 된 이유는 어떤 동선상의 문제, 코로나 검사로 인한 동선과 이제 대기 시간의 문제가 겹쳐서 결정이 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올해 2022학년도 면접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뭐 자소서에 추출되는 거 똑같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면접 문항지가 비치되어 있는 것은 똑같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그 면접 시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전적으로 이 문제는 코로나 이제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죠. 직결이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11월까지 집단 면역에 도달하겠다라는 이제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다시피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려면 전체 인구의 70% 가량은 항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뭐 백신 접종 속도라든가 규모를 봤을 때 과연 올해 말까지 이제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는 좀 의문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2021학년도 면접에 준해서, 즉 마스크를 쓰고 비대면으로 면접 시간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8분에서 10분 사이에서 좀 축약된 형태로 면접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 면접 문항은 뭐 전부 자소서에서 추출이 되는 거죠. 그 진로별로 이제 자소서가 있었을 텐데, 자, 코로나19가 에코데믹인 이유와 에코데믹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B 같은 경우에는 정규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 시의 인구 데이터를 분석해 본 과정을 설명해 봐라, 뭐 이런 질문이 있었고, 자, C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복지 모형의 핵심이 높은 노동윤리, 책임감과 같은 공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 이제 순발력 없이 변형된 어떤 면접 시간에 적응을 하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면접에서 뭐 좀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해보시고, 자, 그럼 이제 올해 이제 학생부 3학년들 학생부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상 이제 할 게 없죠. 별로 없습니다. 선택지가 제한적인데, 그 이유는 일단 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수상 경력이 이제 전부 제외가 되잖아요. 제외가 되고 3학년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역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3학년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역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뭐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뭐 독서 활동 상황이겠죠. 두 번째는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한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학술 활동이라든가 보여줄 수 있는 동아리, 뭐 이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올해도 이제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봅니다만,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 동아리 활동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비대면 동아리를 자율 동아리로 개설을 해서 거기서 이제 뭐 학업 활동을 한 것을 자소서에 이제 간추려서 쓰거나 하는 식으로 많이들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는 쉽죠. 나의 과거가 나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나의 현재가 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의 미래는 나의 현재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그렇다입니다. 자, 생각 한번 해보죠. 자, 일론 머스크, 뭐 요즘 뭐 그 유명한 CEO죠. 각광받는 CEO인데, 이 사람 한번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가 나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사람은 말이죠, 항상 그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또 인류의 미래까지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 사람이 그리고 있는 어떤 자신의 미래 혹은 인류의 미래가 이 사람의 현재 삶의 태도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이제 반대 예인데, 우리 주변에서 이제 뭐 그릇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자, 그분들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얼핏 생각하면 그분들의 이제 현재, 아무런 현재가 영향을 미쳐서 그런 그릇된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기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이 현재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쪽을 택해서 현재 삶을 운영해 나가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12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잖아요. 내가 그리는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미래가 현재 나의 삶의 태도 혹은 학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